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제네시스 G80 2.5 터보입니다. 이 차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둥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차가 패밀리 세단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은 저희 패밀리 옆집 아저씨 그리고 방송계에 떠오르는 샛별 저희 패밀리로 모셨습니다. 와, 나와주세요. 와, 나와주세요. 아니 거기서 왜 빵 터지고 그래요? 반가. 모카 채널은 처음이잖아요. 민철기 편집장님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렇죠. 옆집 아저씨. 저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옆 동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서울경제TV의 정세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같이 일하는 모터피디의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와. 오늘 시승한 차가 바로 제네시스 G80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에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3.5 타고 왔어요. 타고 지난주에 벌써 네. 하셨죠? 빠르십니다. 이쪽 업계에서 저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또 타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는 2.5. 이건 타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4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고 힘 떨어지고 4기통인 2.5를 굳이? 1리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가격도 기본 가격이 또 이제 5,300에서 시작을 하니까 젊은 분들이라면 2.5 터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행 보조 조금 얹고 해서 네, 한 시끄럽고요. 일단 한번 타보겠습니다. 2.5 뭐가 괜찮다 그래? 아이 괜찮을 리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터 에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이스터에그가 있었죠? 조수석에서 이렇게 몸을 막 끄집어내서 시동 걸어야 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문을 열고 내렸어. 닫아야 돼. 근데 이게 시동이 온 돼 있지 않으면 창문이 안 닫히잖아요. 예. 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무튼 시동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누르고 10초를 기다립니다. 그럼 안 걸리네? 브레이크를 밟고 된다니까. 기다려봐. 10, 넣어주세요. 9, 3, 2, 1.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타보죠. 정말로 좋은가. 뒷좌석에 혹시 에어컨 공조장치 있어요? 풍량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조절하면은 1열과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수리조는 아니고. 일단 해봐요. 거기서 줄여봐요. 네.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왜? 우린 더운데. 느낌상 야 이거 하지 말랬지 이러는 애들이 막 누를 것 같고 아이씨. 근데 사실 이게 1열하고 2열 거의 대부분 차들이 다 연동돼 있어요. 이게 따로 돼 있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뒤에 분은 안전벨트 다 매셨죠? 네. 그럼요. 뒤쪽에 안전벨트 맨 것도 센싱이 됩니다. 요즘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 여기 하나 안전벨트 풀었다고. 운전자 안전벨트 매랬지. 둘째야. 초경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AWD지만 어쨌든 뒤로도 많이 보내는 거군요. 뒤가 조금 더 미끄러지게끔 그래서 더 샤프한 핸들링을 만들어내네요. 뒤에 근데 초반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소음이라든지? 3.5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많이 타진 않았지만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초반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4기통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4기통 참기름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매끄러운데요? 부드럽게 느낌이야. 쭉 가는 느낌? 휠이 근데 몇 인치예요? 20인치요. 20인치라서 이렇구나. 바닥에 톡톡톡 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되게 특이한 면이네. 이 앞에가 245에 40이고요. 뒤에가 275에 35. 35? 자, 요즘 35. 지금 우리가 패밀리 세단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패밀리 세단인데 20인치야. 35 시리즈를 꼈어. 바퀴가 커야 예뻐? 세미 기자님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바퀴는 안 예쁜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바퀴라고 해야 될까요? 바퀴가 너무 사실 공격적인 느낌의 바퀴 아닌가? 젊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이런. 같아요. 그래도 최민 기자님 제네시스 G90 같이 이렇게 DC 타입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전 그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도. 진짜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2열 시승까지 해봤는데 선생님 네. 그때 뭐라고 했었죠? 일단은 5인승 차량이잖아요. 올라가지만 이렇게. 맞아. 하지만 그래도 가운데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까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게 가운데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나머지가 내려간 거예요. 모든 걸 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거죠. 시트 높이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이 차는 지금 이 더 바닥하고 내려가, 더 눈높이가 굉장히 비슷해. 그러니까 무슨 카트 타는 것처럼 낮아요. 맞아요. 엉덩이로 바닥을 쓸고 가는 기분이야. 저렇게 낮게 한 이유가 물론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이나 다 있어.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외관 디자인이요.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는 다 낮아. 네. 이 보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낮기 때문에 가운데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차보다 높아요. 그리고 가운데 빈 공간을 불필요하게 써버리는 그런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그래도 겉으로 딱 봤을 때 스타일링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와 그래 용납되지 않나? 지금 이 세단을. 차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인가요? 300만 원짜리 옵션. 들어가 있죠. 네, 그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비싼데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이런 어디가? 나파 가죽 뭐 퀼팅 파이핑 같은 게 패턴 같은 것도 옵션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소재라든지 파이핑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파이핑. 근데 이런 게 약간 시각적이나 촉각적으로 좀 상당히 좀 만족감을 주지 않나요? 300만 원 넣었더니 여기 파이프를 넣어줬다는 거야? 이게 아마 이 레더 300만 원 내고 패키지. 이걸 달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 같으면 이거 빼고 아니, 300만 원 가죽에- 그냥 돈으로 가져가서 국밥을 300그릇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디자인 셀렉션 1 같은 600그릇 경우도 먹을 수 있어. 파이핑이 들어가긴 하는데 걔는 나파 가죽이 아니고 그냥 천연 가죽이고 그렇죠. 가죽 네. 재질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긴 뭐 파이프 때문에 300만 원 아니겠지. 네. 톤은 뭐 어쨌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예뻐요. 그만큼 네. 돈을 들인 티가 나. 요거보다 조금 더 다크한 색깔이 있어요. 아. 이게 좀 더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좋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뭐 네이비 그레이 이런 색깔인데 그거보다는 다크 브라운도 이쁜 것 같아요. 이 안에 디자인은 뭘로 할 거며 우드는 무슨 색깔로 할 거며 이런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바이럴되고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되게 저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결정장애를 다 겪고 힘들어하시죠. 있잖아요. 네네. 선택할 수 있는 게 조합이 한 3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이커 입장에서도 영업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셀렉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페라리라든지 벤틀리라든지 네네. 이런 데 매장에 가보면 3D로 이렇게 인테리어 다 색깔이라든지 다 맞춘 다음에 실제로 차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 뚜껑 열렸을 때 느낌 다 보여주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제네시스를 계약하는 매장이라면 여기 인테리어 소재 어떤 건지 자기가 직접 모든 차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확실히 그걸 경험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만들어져야만 진정한 오더메이드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더라도 사운드 제너레이터 디스플레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이게 이 사운드를 이제 지금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크게 해야죠. 크게 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약간 약점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운동할 때도 내 힘보다 가벼운 것들 때는 속속속속 들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무거운 것 때 으이 이런 느낌, 이런 소리가 나잖아. 정말 한계에 부닥치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단 네. 말이에요. 네네. 이 4기통 엔진은 특히 그런 게 큰 거예요. 약간 좀 아쉬운 듯한 소리를 감추는 거지. 크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때는 완전히 그게 두둑한 소리가 막 그 뒤에서. 아쉬웠던 게 장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거칠었던 게 정말 이런 사운드가 진짜지 라면서 약간 무슨 V8처럼 소리를 그렇죠. 우렁차게 내주네요. 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5 터보를 느껴보고 이 차를 느껴보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고 좀 별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딱 타봤는데 반응은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도 20인치 기준에 4륜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했을 때 9.8이거든요 여기 차가. 근데 그걸 이제 3.5 트윈 터보에 20인치에 적용을 하면은 8.4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좀 어느 정도 좀 챙기고 가고 싶은 젊은 분들이라면은 저도 친구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2.5 터보도 괜찮냐? 지금 답을 드리면 2.5 터보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의외로. 자, 이거 외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만 할래요. 이 색깔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침 발라놓은 색깔이에요. 저는 아, 진짜로 그래요? G80를 좀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체적인 외관도 이전 세대에는 조금 남성들만을 위한 차였다면은 이번에는 이런 쿼드램프도 그렇고 약간 디테일이 살아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죠, 좀.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녹색 같으면서 금색이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구나. 난 내가 생명인 줄 알고 되게 없어요. 진짜 이게 햇빛을 받으면 금색으로 빛나요. 그린색에다가 아마도 펄을 금색을 넣었는지 아니면 위에 클리어를 금색으로 한 건지 약간 카멜레온 색깔처럼 이렇게 2가지 이상 색을 내도록 한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급의 차는 좀 어두운 색깔이 더 이쁘잖아요. 근데 그쵸. 이 차는 밝을수록 더 예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제네시스는 희한하게 흰색이 되게 잘 어울리고 진짜 양카. 나는 차를 꼭 여기서 본다고요. 여기서 보면 팬더가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 거. 이만큼 더 튀어나오니까 이게 팬더가 이만큼 더 튀어나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저번에 세미 기자가 3.5T 리뷰할 때는 이쪽에 안으로 파인 듯한 디자인은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파여서? 네. 전 이건 G90가 더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어서 잠깐만. 뚝이야? 때린 것 같다고? 약간 아쉬워요 여기가. 크롬 하셨나 봐. 스트립이 이게 빠졌으면 좀 너무 밋밋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더라. 네. 근데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마지막에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없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네. 가운데 그 오각형 홈베이스가 생긴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뒤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엠블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엠블럼을 크게 날개를 펼쳐라. 펴라 이런 의미로 까지. 이게 엠블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GB80보다는 훨씬 뒤에가 예쁜 것 같아요. 더 비싼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 착하네 이러면서 가격 싸네. 그래서 순서가 원래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GV80이 나오는 맞- 순서로 그랬었는데. 계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순서대로 나왔다면 GV80도 처음에 뭔가 어색하다 이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면에 보시면은 보통 뭐 3.5T라든 뭐 배지 같은 게 달리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그러네. 굳이 뭐 3.5T를 안 사도 이걸로 뭐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버튼이 보통은 전동 버튼이잖아요. 딸깍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쑥 이런 느낌이거든요. 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당황스럽네. 뭔 말인지 알겠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선배님이랑 데이트. 근데 2열이 생각보다 공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걱정했잖아요. 이게 천장이 이렇게 꺾여 있고 네. 되게 낮고 그랬는데 앞좌석보다 오히려 저는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더 편해요. 머리 공간도 4mm 늘어나고 레그룸도 야, 3mm 지금 장난해요? 3mm 얼만큼인지 알아? 그래도 조금 늘어난 데 의미를 둬야죠. 이렇게 그쵸. 꺾였는데 레그룸도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를 했다고 해요. 좌석을 이렇게 젖힐 수 있습니다. 젖혀서 좋구나. 어. 야, 이거 진짜 좋네요. 많이 넘어가요. 다리는 안 불편하세요? 제가 진짜 엄청난 농다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 정도면 넉넉하다. 잠깐 이걸로 별걸 다 하네요. 공조장치가 여기 들어있어? 네, 오. 공조랑 뭐 DMB도 볼 수 있고 지도, 목적지도 내가 설정할 수 있네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김기사한테 김기사 여기로 가지 하면서 비밀의 장소를 딱 찍는 아. 거지. 김기사는 모르지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그 비디오가 있어요? 집에서 뭐 봅니까? 집에서는 넷플릭스 봅니다. 넷플릭스요? 유튜브. 유튜브, 넷플릭스. 유튜브. 비디오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받아서 보신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래 초등학교 네. 여기서 비디오를 다운받아서 여기다 끼워서 보는 그런 열성 구독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스트리밍으로 보는데 조금 이거 아니지 않나? 음악도 좀 스트리밍, 비디오도 좀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조명 한번 바꿔볼까요, 선배님? 실내 무드 조명? 인테리어 색깔 같은 걸 이렇게 예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 이 그래픽에서 되게 예쁜데 티가 잘 안 나요. 딱 와닿진 않고 벤츠, 뭐 BMW처럼. 그러니까요. 벤츠나 BMW는 뭔가 고속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이히 하면서 그런 휘황찬란하게 그쵸. 이런 느낌도 괜찮아. 운전에 뭐 방해되고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요거 애기들. 집에 애기 없죠? 네. 요 하나 애기가 어딨어? 아니면 선배님 누워서 보라고. 누워서? 누워서 보면은 딱 좋을 것 같아. 차에서 왜 이렇게 누워서 봐? 이게 조수석 자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요. 이게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숙인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누워야 돼. 앞좌석을 딱 젖히고 나면. 지금 저기 인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감동이. 접어버리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생각보다 커서 이걸 못 접어버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접히고 나면 요 각도여야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이얼에 당위성이 생기죠. 다이얼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저기가 있으면 터치가 안 되니까. 멋있어요, 선배님. 모르는 게 없지 않냐? 정말 대단하다 진짜. 내가 나한테 깜짝깜짝 놀랐다 진짜. 세상에. 다 물어보세요. 별로 여쭤볼 거 없어. 근데 여자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해. 구독자의 97%가 남자야. 선배님 방법이 있어요. 그 갈색 가죽 잠바를 그만 입으시면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네,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5 엔진이다 보니까 3.5는 사실 이게 여기까지 튀어나오잖아요. 엔진룸이 조금 빠듯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상위동이다 보니까 짧아서 축보다 뒤에 있어. 사실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그런 엔진의 위치입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요, 커먼 레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인젝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분사하는 분사 장치를 갖고 있고 직접 실린더 안으로 분사하는 그런 인젝터를 또 따로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듀얼 인젝터를 갖고 있어서 낮은 RPM에서는 MPI로, 고RPM에서는 GDI로 두 가지로 바꿔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구성 같은 경우도 뭐 카본 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는 형태 당연히 있고요. 진동 소음을 감소시키는 거 당연히 있고요. 연비
연비를 조금 향상시키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갖고서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이렇게까지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GDI 엔진은 어쩔 수 없이 매연이 나와요. 어떤 형태냐면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예요. 최근 들어서는 매연의 무게가 아니라 매연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매연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PM이 아니라 PN을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GDI 엔진을 팔 수 없게 되는 거죠. GDI 엔진으로 차를 팔려면 디젤 파티클 필터처럼 DPF처럼 GPF라는 걸 또 달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내구성도 높이고 환경성도 높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비도 챙겨야 되니까 단순하게 MPI도 안 되고 GDI, MPI를 같이 만들게 된 거죠. 왜 연비를 챙겨야 돼요? 차는 연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차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연비도 당연히 높여줘야 CO2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엔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전 세계 엔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친환경 규제를 클리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새로운 엔진을 현대차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엔진은 처음 시작으로 알 수 없고 끝을 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그런 엔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어떤 게 자동 주차입니까? 이 많은 버튼 중에 어떤 게 자동 주차인지 한번 해봐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하고 5번 중에 헷갈려. 근데 이게 P인데 카메라 기능하고 겸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개의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짧게 누르면 카메라 버튼이고 네네.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래. 이걸 사람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P를 누르고 나가요. 앞뒤 상관없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요 차들 사이에 주차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라인으로 좀 붙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쪽으로 붙여주는군요. 네. 이타심이 인식할 수 있네요. 있는. 약간 상대방이 내리기 편하게. 테슬라 모델 3를 주차해보면 약간 운전석을 더 남기는 쪽으로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주차는 잘 되네요. 네, 잘 되죠. 신기하다. 야, 근데 너무 바짝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이 있었네. 우리 나는 보고. 원격으로 출차가 된다 이거지. 시동을 거시고 걸고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된다. 재밌어요. 이게 또 갑자기 확 나와도 이렇게 서요. 좋네요. 네. 이게 되게 안전한 차구나. 두 분 어디 가신 거예요, 갑자기? 커피 사러 가신다고 가버리셨어. 한번 모으기 정말 힘든 그런 패밀리입니다. 이 차 시작 가격을 놓고 보면 5,200만 원부터거든요. 네. 갑자기 합리적인 가격 같이 느껴져? 그렇지만 정말 출력이 괜찮은지는 한번 달려봐야죠. 달려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터프한 느낌의 자동차군요. 오, 이거 되게 의외네. 2.5T 이 차도 300마력 되니까 네. 300마력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스처를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제가 터프하게 운전하는 것 같잖아요. 저 얌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느껴졌어요? 안전벨트가 조여주는 거? 아니, 느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먹은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제동 한번 해볼게요. 네. 죄송해요. 페달을 밟는 힘은 적었는데 그런데도 제동이 딱 잘 된다. 요거는 되게 높이 평가할 만한데, 근데 좀 타이어는 그렇게까지 그립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피렐리 피제로 AS라는 타이어인데요. 피렐리 피제로 이러면 막 엄청 좋은 타이어 없잖아요. 네. 근데 AS가 딱 붙는 순간 그냥 무난한 타이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AS라고 되어 있는 타이어들은 사계절용 타이어거든요. 보통 유럽산 자동차들 BMW 5시리즈나 3시리즈나 다 3계절 타이어, 그러니까 여름용 타이어만 사용하고 있는데 네. 얘는 굳이 사계절 타이어를 써서 그립력을 깎아먹는, 경쟁 독일차보다 조금 못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적합한 거 아닌가요? 아, 사계절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 무슨 노래 보면 한국에는 아름다운 사계절이 그쵸. 있어서 막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러는데,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충격 먹은 게 독일에 가도 사계절이 있고 미국에 가도 사계절이 있는 거야. 그래요? 나 몰랐는데? 지금 몰래카메라예요? 사계절 타이어 다른 나라도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더 승차감, 스포티, 빗길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여름용 타이어 따로 쓰고 겨울용 타이어 따로 쓰는 게 진짜 프리미엄이죠. 두루두루스라고 하는 거 소나타급엔 맞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프리미엄 자동차에 과연 맞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느낌은 사뭇 다르네요. 훨씬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시프트 다운을 해줘서 조금 더 힘을 남도록 세팅을 해주네요. 그리고 코너에서도 더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코너링 괜찮은데요? 네. 이 든든한 느낌은 서스펜션도 같이 만들어주고 이 시트도 같이 만들어주고 이 핸들의 조향 감각 그리고 가속 페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체가 돼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이러면 내가 달려줄만 하지. 이런 식으로 약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 감각 마음에 드네. 2.5를 결코 비웃어서는 안 되겠군요. 이것도 봤어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하십시오. 얘가 제 눈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내비를 보면 어때요? 그냥 딱 보면 바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옆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보셨어요? 아니라고. 이 차는 그렇게까지 첨단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편하게 앞차를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차간거리 세팅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조작하게 해놓죠. 따라가고 있나요? 핸들을 안 돌리고 있나요? 방금? 이 자율주행을 너무나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에요.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전반적으로 반자율주행 되고 있어. 이걸 계기판 색깔 전체를 보여주거나 뭐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알 수 있는 게 여기 조그만하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네. 되고 있는 건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앞차가 막 점점 가까워져. 나 이 차 믿을 수 있지. 하하하하. 빵. 이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쵸. 네,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여러 가지로 신기한 기능들 투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경쟁차에는 별로 없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댑티브 프리뷰 서스펜션이라고 있어요. 아, 과속 방지턱을 만난다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거나 이럴 때 알아서 서스펜션을 풀어주는 거죠. 이 앞쪽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높이를 이거죠. 계속 보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고프로 하나 더 있습니까? 얘를 밖으로 붙일까요? 지금 가렸고요. 네. 가렸는데 얘가 뭔가 카메라가 가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진 않나요? 넘습니다. 다른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50km로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한번 50km로 한번 가볼게요. 네. 같은 길을. 카메라를 떼고 자, 이게 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출렁거리는 게 있는 거. 감독님이 되게 센서티브 하시네요. 그래요. 센서티브한 엉덩이만이 느낄 수 있어. 야! 이거 거의 차이 없는 거 같아요. 프리뷰 서스펜션 뭐가 다른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센서가 좀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걸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차의 총평,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자동차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출렁거려서 조금 아쉬운 자동차. 이렇게 좋은 서스펜션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 싹 없애고 독일차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각을 독일차보다 더 독일차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저도 야심을 느꼈어요. 뭔가 현기차 살 바에는 그 돈 뭐 더 주고 독일차 산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야심을 드러낸 것 같은데 야심은 아직 좀 거칠잖아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2.5 터보라고 해서 우려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5T를 타보고 네. 이 괜찮을까 했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고요.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꿈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 뒷좌석에 타는 사람이 될게요 이제. 진짜 멋지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대단하신 저 같은 분이에요. 경우는 3.5T를 먼저 타보고 2.5T로 타보고 느낀 게 풀옵션으로 가려면 3.5T가 답이다. 하지만 6천 초반대로 옵션을 생기다 보면 2.5T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G80 2.5T 재밌게 잘 타봤습니다. 이 패밀리들 중에서 혹시 이분하고 또 같이 계속 촬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면은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이렇게 답은 나와 있지 않나.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싶은데. 드네요. 답은 그래요? 나와있죠. 한번 보자. 자,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모터PD 민철기였고요. 모터PD 정원주 에디터였습니다. 네, 저는 서울경제TV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 끝났다. 와.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눌러볼게요. 물론 제가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전기차하고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죠.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하나 사고 싶은 느낌이다. 오, 진짜 멋지다.